다시 본다든지. 이준규 본부장님 엄청 샤프한데 갑자기 이 순간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온라인 서적이 그렇게 잘 안 되냐, 디지털 책이 잘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15년 전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아주 빨리 그걸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15년 전에? 네, 15년 전에 그런 회사가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출판사들을 다 설득을 해가지고 책들을 다 해가지고 디지털화를 시켰거든요. 전자책을 있었던 거예요, 진짜? 진짜예요. 근데 그 당시 그 회사에 있었던 11명의 임원들이 모두 다 감옥을 갔어요. 왜 같이 좋은 일을 하는? 왜냐하면 디지털 카운트가 어떻게 되는지 출판사에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사실은 이거를 100만 권을 팔았는데 예. 10만 권 팔았다고 한 거야. 그래 결국은 사기죄로 해서 다 들어갔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출판사들이 전자책 시장에 확 뛰어들지 못하고 좀 더 믿을 만한 시스템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있는 거죠. 좋은 일을 하려고 시작했는데 돈이 보이니까 뿔렸구만. 그러니까 그건가? 거짓말을 하는 그러니까 뿔린 거고. 거 아니야. 그리고 원래 디지털이 복제가 쉽잖아요. 네, 음악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이걸 몇 번 봤는지 누가 어떻게 가져갔는지 사실은 복제가 쉽다고는 하지만 그건 복제를 사기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쉬운 거고 그걸 하나하나 제대로 된 암호 코드가 있다면 쉽지 않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사실 암호 코드가 다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 잘 활용한 게 요즘에 스티밋이라는 거예요. 스티밋이 굉장히 핫한데요. 블록체인 기술로. 여기서 글을 쓰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코인이 또 발행이 되고 그 계좌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계좌를 만들었는데 스티밋 계좌를 만들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걸려요. 그 비밀번호가 나오는 게. 아이디는 내가 만들었지만 비밀번호는 스티밋에서 부여를 네.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웃겨. 비밀번호가 엄청 길어요. 네. 아, 당연히 저는 외울 수 없죠. 근데 사실은 짧다고 외워지나요? 짧은 게 사이트별로? 기억하는 게 좋지. 짧은 게 그럼 뭐 길면은 기억이 쉬워요. 그 말씀이 맞아요. 짧으면 기억하기 쉬워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비밀번호, 우리 보면 1017, 뭐 4528 이런 거 4자리 기억이 안 나. 그쵸? 은행 가서 다시 물어봐. 그러면 은행이 다시 이걸 리셋해줘요. 그리고 홈쇼핑 사이트 가서 다시 물어봐. 그럼 걔네가 이거 리셋을 해줘. 근데 리셋이 된다는 거는 내가 요청을 해서 리셋이 된다지만 누군가가 권한을 갖고 요청을 해도 리셋을 해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쵸? 은행이 권한을 갖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엄청난 보안에 대해서는 짧든 길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스티밋은 이 긴 거를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할 때 네. 근데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쪽에 저장을 잘 해놓고 숨겨놓고 나중에 이렇게 보는 거지. 기억을 못하면 스티밋에 내가 글을 아무리 많이 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코인이 이렇게 계좌에 있어도 내가 그걸 열지를 못해요. 그쵸? 블록체인 기술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은 인간한테 돌아오는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번호를 혼자만 기억할 의지가 있는가? 근데 여기와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스위스가 어떻게 부자가 됐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스위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시계지 롤렉스 오메가, 그 다음에 오리스 뭐 이런. 오리스는 좀 중고까지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파테크 비아제 뭐 이런 거. 그쵸. 저는 스위스 하면 제가 금융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비밀 계좌가 생각나요. 맞다. 네. 스위스 또 유명한 거 있어, 용병. 그쵸. 봐봐요. 그 뭐에 바티칸! 그래요. 소 대표 바티칸 분수 앞에서 찍었잖아. 아직도 그 바티칸의 그 위병들 있잖아. 이 작대기 짚고선 네. 그 모자 쓰고 제복 입고 있는 애들이 스위스 애들이야. 그거 몰랐죠? 나 알고 이태리는 있었어요. 어떻게 알아? 되게 이쁜 옷을 입고 있어요. 제가 지난 여름에 그 스위스 이태리에 사람들이에요. 3개월을 했었잖아요.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또 격가지로 넘어가면. 네네. 그래서 어쨌든 스위스에 비밀 계좌가 있잖아요. 근데 2차 세계대전의 최대 수혜국은 사실은 스위스예요. 독일은 뭐 기술적인 여러 가지 뭐 성장도 있지만 욕도 많이 먹어서 지난 50년 동안 얼마나 들볶였습니까? 전 세계와 유태인들한테. 근데 스위스는 아무도
전범 국가라고도 하지도 않고 별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중립국의 엄청난 장점인데요. 그 당시에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건 유태인이었어요. 그렇겠죠. 유태인들이 상술도 좋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해서 돈을 불리는 이재에 관련된 능력도 좋아서 아마 돈을 많이 걷다가 숨겨놨겠지 뭐. 그렇잖아. 아우슈비츠가 어디 있죠? 폴란드에 있지. 이거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다 독일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우슈비츠가 의외로 멋져 생각해보면. 여보세요. 네. 근데 아우슈비츠에서 그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갔는데 이분들이 스위스에 계좌를 갖고 있었고요. 그 당시에 본인만이 그 계좌를 열고 돈을 찾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 은행에서도 권한이 없었나? 은일체 어쨌든 한번 개설해주면 그때 은행은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개인한테 전부 다 이 권한을 다 부여를 했네요. 뭐 사실은 인도적으로 가족이라든가 누군가한테 찾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굳이 걔네도 먹고 살기 힘들고 사인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죽었던 유태인들의 부는 고스란히 스위스에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그래서 스위스가 굉장한 부를 누리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알고 있고 그걸 경험한 스위스가 네, 이번 암호화폐는 어떻게 볼까요? 암호화폐는 제가 아까 스티미처럼 암호를 자기밖에 갖고 있지 못해요. 와, 그거네. 유경험자니까 그걸 또 나중에 다 홀쳐 먹을 수가 있겠네. 그리스 IMF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리스 지금 모라토리움. 네. 이 IMF 뭐 원조를 해주겠다. 구제금융. 네, 구제금융을 해주겠다는 게 사실은 국가별로 전 세계별로 순서가 있어요. 얘네 망하겠다. 문제가 있겠구나. 막 이런 게 사실은 순서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자율이 별로 높지가 않잖아요. 수익률이요. 매년. 근데 유럽 애들은 2자리란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스위스는 2차 세계대전 때 비밀 계좌로 돈을 남겼죠. 사람들이 죽으면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블록체인도 그거를 되풀이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IMF를 겪은 적이 있죠. 그럼요. 그렇죠. IMF를 겪었다는 얘기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흔들리는 나라가 있다면 지금 IMF가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럴 때 급격하게 국가 채권이 30% 가까이 돼요. 그러면 그걸 잽싸게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정도 되면 날라가가지고 그 채권을 사들여야지. 그럼 몇 개월 동안 수익률이 2자리가 될 수밖에 없죠. 유럽 애들이 그렇게 돈을 불리는 겁니다. 왜 일개 지점장이었던 저도 아는 걸 그분들은 모르실까요? 진짜 모를 수도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시행착오를 하고 경험을 했다. 특히 나쁜 경험을 했다. 사실은 저는 좋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경험은 럭키했을 뿐이죠. 근데 다만 약간 나 운이 좋았어. 너무 민망하니까 명분을 막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뭐 부도 사태, 국가 위기 아니면 뭐 채였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인간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 생각이 많이 나나? 난 결론적으로 아픈 경험에 나 자신이 감정적으로 매몰되면 전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IMF 때문에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었던 가정과 그 당시 성장기에 있었던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거는 감정적인 거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극복했고 그럼 딴 나라도 이렇게 되고 그럼 얘네가 이자율이 이렇게 오르겠구나.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있었던 서울은행이 30% 이자도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 날아가서 그걸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 나라도 1, 2년 쓰면 회복할 거니까.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이 신기술이고 새로운 건 맞지만 우리가 아예 경험이 없는 뭐 저기저기 뭐 후진국은 아니거든요. 이제 더 이상 OECD 국가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조금 더 계산을 하고 미래를 보는 눈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확신이 있어도 된다는 거죠. 좀 더 긍정적인. 실제로 스위스는 말했습니다. 그 백서를 2월 달에 그 관련 법규를 낼 때 국가가 잘 모른다. 이거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관련 기관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자. 그걸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국가가 그러니까 이제
암호화폐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암호화폐의 이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TF가 구성이 됐겠네. 타스크포스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스위스는 전문 국가로 지금 발돋움이 됐나요? 정확히 말하면 전문 시행착오, 그러니까 테스트 버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낸 거죠. 실험을 하겠다는 그래서 지금 거죠. 스위스에선 ICO부터 잘 지금 되고 있어요. 만약에 개발해 가지고서는 사전 상장 전에 작업까지도 다 원만하게 돼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본 건 아니니까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다양한 시행착오를 하는데 국가가 굳이 막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한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 기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넋놓고 있는 건 아니신데, 다만 좋게 보면 우리나라 부먹개질이 있는데 나쁘게 보면 또 공부도 안 하고 뛰어드는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기에는 약간 투기성이 아직 있지 않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워렌 버핏도 이거 사기다, 이거 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거꾸로 스티브 잡스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경우는 아니다, 이건 금과 같은 거다. 그래서 나중에 디지털 화폐의 기준은 비트코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상반된 의견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은 이 밸런스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항상 이쪽으로 가는 것도 좋지가 않거든요. 좀 더 실험을 할 때 좀 더 즐겁게 실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근데 실험을 잘못하면 국가의 큰 손실이나 기존의 틀이 흔들리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과연 내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저는 그 사람을 알려면 카드 명세서를 보면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이 흐르는 곳에 돈이 흐르고요. 돈이 흐르는 곳에 마음이 흐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체크카드라든가 카드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통에 얼마, 이렇게 사교비 얼마, 술값, 담배값, 그리고 애들 교육비 이런 걸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정의 마음이 우리 가정이 미래에 어떤 모습을 갖게 될지를 말해주거든요. 소 대표님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럼요. 대단하시네. 저는 사실 제 생활비의 50%는 교통비에 쓰거든요. 왜 그렇게 많이 다니세요? 저는 디지털 노마드이기도 하고, 전 제가 궁금한 거는 다 해봐야 되고, 제 마음이 있는 곳에 제 몸을 두고 싶습니다. 그게 아닌 것 같은 사주에 역마가 낀 거 아니에요? 역마일까요? 아니면 역마를 살이라고 하는데. 근데 역마 되게 좋은 거예요. 역마는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이야 복. 근데 내가 나쁘게 그렇게 찍은 건 아니고 역마가 있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나중에 내 사주 한번 봐드릴게요. 정말 못하시는 게 없어. 네, 하여튼 우리 이것저것 또 톡톡거리고 툭툭거리는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거든요. 벌써 시간이 지났나? 네, 일단 돈 관리 열심히 합시다. 네. 돈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읍시다. 오늘 블록체인 톡톡은 돈에 대한 생각, 그리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블록체인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안녕. 이거 지금 녹화하는 거야? 아니 점점 이제 탄력을 받아가지고선 재밌게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간중간 촬영할 적에 조금 브릭 타임을 갖는 구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그리고 의자 좀 바꿔. 의자 뒤로 나는 배가 나왔잖아. 배가 나오니까 의자 뒤로 제껴가지고 하니까 피가 막 안 돌아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좋은 건 싫은 거 하나씩 얘기하는 거죠. 좋은 건 이분이 아는 게 많아. 깜짝깜짝 놀라요. 훌륭한 분인데? 좀 싫은 거라면, 아니 왜 마이크를 나한테 끼우라고 그래. 털 보여. 너무 싫어요. 그거 진짜. 진짜 싫어.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